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방광암 환자분들, 이 중에서도 이제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 무엇이 걱정인 건가, 무엇이 두려운 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금 걱정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표재성 방광암을 주제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워낙 이제 많이들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 계시는데 노이로제가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짚고 갈 것들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암 면역 관련해서, 암 보완 치료 관련해서요, 항상 가장 잘 맞는 짝이 있어요. 모든 암 환자분들이 다 동일한 보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군은 정말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방광암 같은 경우는 가장 짝이 잘 맞고 도움이 가장 될 만한 치료는 이뮤노시아닌, 이뮤코텔이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이뮤코텔 치료 이제 이 이후에 다음 편들에 이제 준비도 할 건데, 이 이뮤코텔을 사실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방광암에 너무 중요한 치료제인데 이뮤코텔 치료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먼저 표재성 방광암, 무엇이 두려운 건가,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미토의원 하면서요, 이제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방광암 진단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80이 넘으셨어도 이 방광암에 관련해서는 표재성 방광암인데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아무래도 고엽제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방광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고 난 많은 물질들이 마지막에 이제 거쳐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평생도록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영향을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암에 노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계속 많아지는 게 방광이기도 해서, 어느 나이대에 걸리셨다 해도 걱정이 많고, 지금 현대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걱정해야 할 암이 방광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두를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 방광암 환자분 중에서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이 왜 걱정이 많으냐면, 대부분 표재성 방광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방광암을 진단받았을 때요, 우리나라 모든 환자분이 매년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70%가 표재성 방광암이에요. 이 표재성 방광암이라는 거는 0기 내진 1기를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0기 내지 1기 암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암 같은 경우는 너무 다행이다, 너무 초기에 발견됐다 하고 수술하면은 그만인 암이에요. 별게 아닌 암일 수도 있는 기수가 0기, 1기인데, 왜 방광암 환자분들은 이 스트레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냐면, 어떤 두려움이 늘 깔려 있냐면, 재발률이 많대, 방광암은. 이게 재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방광을 부분 절제가 아니라 적출할 수도 있대.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발할 때마다 경료도 절제술을 계속 해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많게는 한 10번 가까이 하신 분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병원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계속 경료도 절제술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할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재발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방광 절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게 이 표재성 방광암 0기, 1기 환자분들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환자분들이 재발률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0기, 1기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이 경료도 절제술 하시고, 대부분 그 이후에 방광 내 직주를 하는 BCG나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이런 치료가 완전히 정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년 채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경료도 절제술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료도 절제술만 하고 이 이후에 BCG나 항암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때의 0기, 1기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의 재발률은 얼마였냐면 70에서 많게는 8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정말 많죠. 그 다음에 70에서 80%가 재발을 했을 때, 그 재발한 환자 중에 한 30% 정도는 침습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습암은 근육 침범암으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70, 80%가 다 재발을 한다고 해서 다 근육 침범암으로 가게 되고 방광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30%, 많은 경우는 40% 정도까지도 보는 이제 그 정도가 침습암으로 가더라.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두 경료도 절제술을 하고 BCG나 항암 치료 하시잖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의 재발률은 어떠냐면요. 한 30%에서 많게 40%.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7, 80%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다 받으시면 한 30에서 한 40%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발률이 줄었잖아요. 근데 재발을 하는 이 30에서 40% 환자가 있죠. 그러니까 재발을 하면 그 다음 어떤 치료를 해요? 재발을 했으니까 다시 경료도 절제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후항암을 또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런 치료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한 10에서 많게 보는 데는 20%까지는 무슨 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치료에는 안 듣고 결국은 근육 침범으로 가서 방광 절제로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10에서 20%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걱정인 분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00% 표재성 환자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공포에 떨고 계실 건 아니고 결과를 봤더니 방광암 치료를 표준 치료를 다 받았을 때 그때 한 10%에서 많게 우리가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20% 정도 그 환자분들이 앞으로 재발을 좀 많이 걱정하셔야 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구 데이터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침습암으로 나중에 재발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 10에서 20% 환자군이 되는가 봤더니 방광암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화도예요. 분화도. 그러니까 병리 결과에서 수술 결과에서 분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분화도라는 단어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등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시고 저는 고등급이에요. 또는 저는 3등급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자, 분화도, 이 등급, 그레이드라는 게 고분화도라는 거는 그레이드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급 또는 그 그레이드가 높을 때 그 점수가 3점이에요. 그래서 3등급,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그런 재발률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의 인자가 뭐냐면 이제 표재성 방광암은 0기 내지는 1기 환자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광암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0기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CIS라는 상피내암하고 TA 기수라는 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0기면 원래 다른 암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 방광암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 0기 중에서 CIS라는 상피내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재발률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이 다발성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방광 이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때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군데, 뭐 세 군데, 네 군데에 있어서 다 떼어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다발성으로 암이 있었다. 근데 그랬을 때 기준이 보통은 한 3개 이상으로 다발성으로 있었을 때 예후가 재발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은 보통 이게 다 같이 혼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표재성 방광암이었긴 한데 자, 고등급이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상피내암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중에서 다발성으로 그러니까 3개 이상 군데군데 보여서 그거를 다 절제하신 분일 가능성들이 보통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재발의 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표재성 방광암 0기 내지는 1기인데 자, 그래도 분화도가 낮았고 등급이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었다든지 이제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표재성 방광암 중에서 0기인 TA 기수였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건 아니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재발했을 때 그냥 계속 경료도 절제술을 여러 번 시행하면서 가시는 분들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재발을 했는데 그냥 경료도 절제술 하면 됩니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재발했는데 방광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은 재발을 했을 때 이걸 놔뒀을 때 방광 침습, 그러니까 근육 침범으로 결국 가게 되고 앞으로 더 안 좋은 경우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재발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치료를 이제 세게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다르다.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방광암 진단 받았으면 몇 프로가 표재성이라고요? 70, 많게는 80%까지도 보는 게 연기 내지는 일기 환자다. 재발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재발했을 때 방광 절제할까봐 혹시 방광을 적출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해야 할 분들, 관리하셔야 될 분들, 걱정하셔야 할 분들은 고등급이거나 다발성으로 있었거나 상피내암 같이 있었던 이분들이다. 자, 이랬을 때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보완 치료로는 이뮤노시안이라는 치료제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차근히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광암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특히 이뮤코텔 치료 제대로 하는 방법, 정말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방광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방광암은 보완 치료로 이뮤코텔이 좋다. 그래서 이뮤코텔 치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이제는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자, 이뮤코텔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 다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뮤코텔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배에다가 피하 주사로 이제 맞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표재성 방광암 환자, 방광암 연기 1기로 경료도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BCG라든지 항암 치료를 마친 분들이라면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방광 직주 치료로 해야 제대로 된 치료다. 자, 이뮤노시아닌, 성분명인 이뮤노시아닌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이뮤코텔 이 치료제는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 직주 치료가 정말로 제대로 된 치료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뮤코텔이라는 치료제는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방광 내 직주 치료가 필요한지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뮤코텔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치료제가 주사를 우리가 맞았을 때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항암 성분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뮤코텔의 주성분인 이뮤노시아닌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이뮤노시아닌이 마치 항원의 역할을 해요. 자,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체가 형성되죠. 자,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뮤노시아닌, 이뮤코텔이라는 주사제인데 이 이뮤코텔이 가진 항원이 뭐랑 비슷하냐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원하고 비슷한 항원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 항원이 특히 많은 게 방광암이어서 방광암에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이뮤코텔이 가진 항원이 암세포가 가진 항원하고 비슷하니까 만약에 이뮤코텔 때문에 항체가 많이 생성이 되면 이 항체가 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암세포에도 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항체 반응, 그 항암 치료제로서 이뮤코텔이 허가를 받은 거고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는 거예요. 보완 치료로 맞을 때 메인 주 역할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뮤코텔이라는 주사제를 전이암 환자분들도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방광암, 특히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은 방광 직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냐면 표재성 방광암이라는 거는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방광 내부의 표면에 있었던 암이잖아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연기 1기가 표재성 방광암이에요. 근데 이제 경료도 절제술로 절제를 한 상태에서는 그 표재성으로 연기 내지는 1기로 표재성으로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을까봐 하는 치료가 경료도 절제술 이후에 여러분들이 방광 직주 치료로 하는 BCG나 직주 항암 치료제인 거거든요. 자, 그것들도 왜 방광이 다 직주를 하는 거냐면 이게 침습적인 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직에 침습해서 이렇게 암세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나 있고 그 혈관을 통해서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혈액을 통해서 항암제가 가든지 항체가 가든지 세포 독성 T셀이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치료제들은. 그런데 방광암은 표재성 방광암은 표면에 이렇게 떠 있는 암세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치료제가 도달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방광 표면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직주해서 치료하기가 훨씬 좋은 위치가 방광 표재성 방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료도 절제술을 한 다음에 BCG 치료를 하는 원리도 무슨 원리냐면, BCG는 원래 우리 어깨에다가 맞는 주사잖아요. 자, 이것도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기억세포를 남기려고 하는 면역 주사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방광 내부에다가 점적을 하냐면, BCG 이 균이 방광 내부 표면에 들러붙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들러붙으면 그 들러붙은 그 상태에서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세포독성 T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 면역세포 T세포가 가서 암세포가 만약에 표면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죽이게 하려는 게 BCG 치료의 원리거든요. 자, 이것도 여기다 직주하는 이유는 방광 표면에 암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광 표면에 있는 암은 혈액을 통해서 어떤 치료제가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죽이기보다는 아예 직접적으로 표면에다가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반응을 일으켜주는 게 훨씬 좋은, 효과가 높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다 방광 직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뮤코텔 같은 경우도 이 방광암에서 된 연구는 다 직주 치료를 한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제 전이성 방광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광 적출을 한 다음에 또 재발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피하 주사로 맞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표재성 방광암으로 경료도 절제술을 하고 BCG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완료하고 보완 치료로 이뮤코텔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치료는 배에다가 피하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효과를 보는 치료의 연구들은 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방광에 직주한 거다. 그러니까 이 직주를 할 때는 그러니까 피하 주사로 맞는 것보다 용량도 훨씬 고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간격도 여러분 BCG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씩 연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지요법으로 1년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 2개월에 한 번씩 유지요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한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이 경료도 절제술하고 BCG 치료 내지는 항암 치료한 이후에 제대로 하는 보완요법으로서 이뮤코텔 치료다. 자,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방광 직주일 때는 치료 용량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방광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나온 치료 약제이기도 하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마다 특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완 치료가 다 다르거든요. 자, 이랬을 때 방광암 환자분들에게는 방광암만을 위한 또 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희망적인 약이 이제 이뮤코텔이고 이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표준 치료 마치고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근거가 되는 치료는 이제 방광 직주로 이뮤코텔 치료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뮤코텔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들을 봐왔던 연구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왜 그런 표준 치료로는 못 들어가고 보완 치료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지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방광암 관련해서요, 이뮤코텔 직주 치료 이것까지 방송을 했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뮤코텔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방광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뮤코텔 치료가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 이뮤코텔 치료는 보완 치료로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치료인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은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 논문들을 찾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이뮤코텔, 그러니까 이뮤노시아닌 이 치료제를 표준 치료로 넣을 수 있느냐를 두고서는 연구들을 꽤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방광 직주로 했을 때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률을 낮춰준다라는 단발성 연구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규모 연구가 아니라 단발적인 연구고, 그 다음에 환자 수도 적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치료제가 재발률을 많이 낮춰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경우는 뭐 30%, 40%까지 낮춰줬다 이런 연구도 있지만 이게 이제 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죠. 근데 이거 자체가 방광암에서 항암 효과는 있다라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됐는데 실제로 BCG 치료라든지 다른 항암제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결과가 더 좋은지, 그래서 경료도 절제술을 한 이후에 표준 치료제로 BCG나 항암 치료 대신에 이뮤노시아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제가 봤더니 2006년도에
전향 임상 연구를 했어요. 60명 대상으로 이뮤코텔 연구를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보니까 가장 큰 대규모 연구가 2012년도에 3상 임상으로 약 260명 이뮤코텔 치료 환자군, 그 다음에 260명 미토마이신 치료 환자군 대상으로 연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들을 봤더니 이 이뮤코텔 자체의 치료는 BCG라든지 항암제 치료에 비해서 치료 효과는 다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로는 경료도 절제술을 한 다음에 BCG 치료제 내지는 위험도가 더 많은 분들은 항암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잼시타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표준 치료로 정립이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이뮤코텔 치료제 효과를 어떤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자, 원래 이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을 초기에는 경료도 절제술만 했을 거 아니에요. 경료도 절제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어떤 치료 경과가 되는지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보통 경료도 절제술만 했을 때는 한 70%에서 재발을 하더라. 많게는 한 80%까지도 재발을 하는데, 자, 지금 현재처럼 하는 BCG나 그다음에 항암제 직주 치료를 했을 때는 지금은 한 30%까지 재발률을 낮춰준 걸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70%였는데 한 30%. 그런데 이 이뮤코텔 치료 결과를 우리가 이제 서울대에서 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한 3상 연구에서 보면은 보통의 재발은 다 2년 이내에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년 추적 기간 동안 재발한 재발률을 보면 이뮤코텔, 그러니까 이뮤노시아닌 이 치료제를 했을 때는 보통 45에서 50% 재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보통 70%, 많게는 80% 재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치료제, 이뮤노시아니까 이뮤코텔 치료제를 했을 때 2년 재발률을 보통 한 50% 정도로 낮춰주더라. 근데 이 효과는 BCG나 항암제 치료보다는 치료 효과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로는 지금 경료도 절제술 이후에 BCG라든지 항암 치료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표준 치료를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 치료를 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치료로 이뮤코텔, 이뮤노시아닌 치료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것도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한 70% 재발이나 50% 정도로 낮춰준다, 2년 재발률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부작용이 매우 경미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거를 주치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들을 했던 이유가 BCG나 세포독성 항암제, 방광내 직주보다 이뮤코텔, 이뮤노시아닌의 치료제가 훨씬 더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참 좋다면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연구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없는 치료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006년도에 서울대에서 한 60명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어떤 환자들한테는 근데 효과가 BCG보다 좋았냐면 BCG 치료를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재발하신 분들, 그분들. 그 다음에 BCG 치료제가 너무 부작용이 커서 BCG를 완료할 수 없었던 이런 분들은 이제 BCG 불응성 환자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 이뮤노시아닌 치료제가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정말로 BCG 치료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완료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한 치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 이뮤코텔은 장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BCG 그 방광내 직주 치료 한 다음에 이뮤코텔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두 개가 보완이 된다.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 거냐면 BCG든 이뮤코텔 치료든 둘 다 방광암에 어떤 치료를 하려고 하냐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하려는 치료제예요. 둘 다. 이 두 가지 치료가 보완 치료가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치료가 면역치료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BCG는 대표적으로 우리 면역 반응 중에서 세포 독성, 사이토톡식 T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 이뮤코텔 치료제는 항원 항체 반응,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메인으로 암세포를 사멸하려는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연히 BCG 치료는 받아야 되시는 거고, BCG 치료 이후에 고위험군이라면은 보완 치료로 할 만한 치료가, 그래서 이제 이뮤코텔 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완 치료가요.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보완 치료가 있을 때가 이제 가장 좋은 건데, 표재성 방광암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 가장 좋은 치료제가 이제 이 이뮤코텔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제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요거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방법은 직주 치료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라면은 재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보완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이뮤코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재성 방광암으로 보완 치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참고가 되는 오늘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치료 방법도요, 잘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암 치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